워워워. 네, 안녕하십니까. 감기가 상당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5일인가요? 자, 토요일인데 10분 전인가요? 자, 김부선 씨가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그리고 뭐 영화 배우나 무슨 TV에도 출연 못하게 해가지고 뭐 많은 손해를 끼쳤다 하면서 뭐 고소를 한 적이 있었죠. 그 강용석 변호사랑 같이 그 형사 고소 사건을 취하를 했다, 고소를 취소했다는 보도가 방금 오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딱 보고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왜 쇼킹했을까요? 그건 바로 제 생각에는 검찰이 철저히 짜고 치는 고스톱을 지금 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확신에 가깝습니다. 왜냐? 고소 취하를 오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취하했냐? 11월 달 초, 그러니까 11월 달 중에 김부선 씨가 그 고발을 당했잖아요. 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11월 달에 그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 멘트가 뭐였다고 하냐면, 더 이상 이 이재명 고소사건으로 시달리기가 싫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언제? 12월 지금 15일이니까 12월 1일도 아니고 12월 2일도 아니고 12월 14일, 13일, 12일, 11일도 아니고 11월이라는 거죠. 근데 발표를 오늘 했다는 거야. 이것은 검찰이 철저히 김부선을 보호하고 있는 스탠스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 11월 고소 취소한 것은 엄청나게 큰 빅뉴스잖아요. 어찌 보면은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김부선과 이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반대편에게는 워낙 크나큰 정보거든요. 근데 알려주지도 않아. 밝혀주지도 않아. 왜? 김부선을 선거사범으로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이나 이런 걸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취하 사실을 보도를 하지 않은 것 같아.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 지금 딱 봐봐. 12월달 공직선거법 시효가 딱 지나자마자 이틀 만에 고소 취하 사실을 이제 와서 보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검찰이 그냥 김부선하고 짜고 치든지 둘이 입을 맞추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공권력인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어느 특정 한쪽에 유리하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시기가 타이밍까지 맞춰가면서 이렇게 고소 취하 사실을 보도한다는 거는 정말 큰 뭐랄까요? 이거는 직권남용이자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효가 지나니까 더 이상 김부선을 어떤 법적으로 고소나 고발할 수 없게끔 한 다음에 이걸 밝혔다는 거죠.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용석이가 언제 구속이 됐습니까? 10월 25일 날 법정 구속이 됐죠. 아마 물론 김부선이가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뭐 약간 법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취하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강용석이는 옥중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불살랐죠.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고 이런 사악한 이재명이를 처벌을 하겠다. 옥중에서도 자신의 법무 자기가 변호를 하지 않더라도 법무법인이니까 소속 변호사들이 김부선이를 변호하겠다고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선이는 언제든지 법적 조언을 받아서 그 자신의 그 고소 고발건을 진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취하를 했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저는 신뢰가 가지는 않아요. 검찰 말을. 이제 와서 보도하잖아요. 그때 11월 달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김부선 씨가, 저는 그때 당시에 취하했다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재명 도지사의 수사 결과가 발표나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김부선 씨가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검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또는
해가지고 고소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그 날짜를 11월 중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을 맞췄을 수도 있어요. 예, 비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며칠 사이에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가 김부선 씨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취하를 했다 그러면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거든요. 김부선 씨가. 그 다음에 누구냐 김용환이하고 뭐 지휘사는 어떻고 해가지고 공모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취하했을 수도 있는데 검찰에게 잘 말을 해가지고 11월 달에 취한 걸로 해달라. 그때부터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를 약간 뭐랄까요, 약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의심이 강력하게 든다는 거죠. 고소는 최근에 했으면서 날짜는 11월로 맞춰준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11월 취하를 했는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12월 12일인가요? 12월 13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고소 취하했다. 더 이상 김무선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공선법상으로 어떻게 법적 고발을 할 수 없는 때에 와서야 이렇게 했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의 의혹은 최근에 고소 취하를 했는데, 요 며칠 사이 했는데, 그 날짜를 소급해서 11월로 서로 말을 맞췄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상당히 계획적이고, 이 검찰 권력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이루어진 발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의심이 강력하게 듭니다. 네. 현재, 이정일 변호사는 JTBC에 나가가지고, 해경군 김씨라든가, 그 08 정의 개정에 대해서 자기가 스모킹건 방송에도 밝히기 힘든 강력 스모킹건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검찰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제시한다고 했었죠.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검찰이 불기소 또는 무혐의 또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잖아요. 기소중지, 특히 이정열 변호사가 주도했던 해경군 김씨 08 개정에 대한 소송은 기소중지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죠. 검찰에서 이러하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아니다. 그래서 기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열 변호사가 제시했던 그런 스모킹건들은 전혀 먹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검찰에. 그런데도 이정열 변호사는 방송국에 나와서 20분 가까이 손석희의 그 미디어 권력에 백을 업고 엄청나게 쇼맨십을 보여줬죠. 자기가 뭐 응징할 수 있다, 응징할 수 있을 것처럼 실제 법정이나 검찰에 가면 자기가 스모킹건을 제시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죠. 그러면서 손석희도 조롱하고 시청자도 조롱하고 엄청난 오만함을 보여줬죠. 빈정거리면서 TV를 부수고 싶었던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얼굴 자체도 꼴보기 싫은데 말투까지도 꼴보기 싫죠. 자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가 했던 뭐 사필 기정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양은 센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배우와의 그 스캔들과 관련한 검찰 조사의 그 수사 결과를 가장 제목을 잘 뽑은 신문 기사가 여러분들도 그 신문 기사를 봤겠지만 사진 한 장 없어.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혐의 벗어.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에 초점을 둔 그런 신문 기사를 냈죠. 이건 좀 잘못된 것이죠. 지난 1년, 2년 가까이 수년 동안 얼마나 이재명 도지사를 괴롭혔어요. 여러 가지 그 말들로. 저도 다 기억할 정도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공격성 멘트를. 그런데도 신문 기사들은 제목을 뭐 사진 한 장 없어 하면서 뭐 이재명 도지사가 혐의를 벗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대부분 만들었죠. 김부선이 초점이 돼야 되죠. 이 악랄한 범죄자, 악랄하게 이재명 도지사를 그렇게 공격하고 결국에는 11월 달이라고 11월 달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지만 11월 달에 뭐 더 이상 시달리기가 싫다? 그래서 고소를 취한다? 시달리기가 싫어서? 지금 누굴 약 올리는 것입니까? 지금 한 사람의 인권을 자기가 뭐 여성 인권을 침범했니? 뭐 연약한 여자를 뭐 어떻게 하니? 자기는 그렇게 주장할 거 다 주장했으면서 결국은 검찰에서는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전혀 정반대의 상황인 것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도지사 인격을 엄청나게 밟아놨잖아요. 권력과 언론 미디어라는 권력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완전히 한 사람을 망쳐놨잖아요.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망쳐지진 않죠.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신 거예요. 김무선 씨는. 법에 반드시 처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렇다면 검찰이 왜 김무선 씨한테 이런 이재명과 김무선과의 스캔들에 대해서 불기소를 처분을 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검찰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 뭐 신문 헤드라인 기사에서도 눈이 강조되지만 사진 한 장이 없다. 그렇게 수년을 만났는데, 특히 그리고 김무선이가 뭐 특정해줬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중적으로 만났다. 뭐 사랑을 불태웠다는 그 기간 중에 사진 한 장이 없다는 거야. 그것은 우리도 그런 의문을 제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의문 제시였잖아요. 그러나 꿋꿋하게 김무선 씨는 끝까지 뭐 주장을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이재명 도지사를 불기소했던 이유는 김용환이가 물어봤잖아요. 뭐 배우하고 뭐 스캔들이 있었죠? 그렇게 물어봤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라고 부정했잖아요. 그것이 허위냐라는 건데,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토론회라는 그 특별한 상황에서, 그런 돌발 상황에서, 즉답 상황, 그런 돌발 상황, 특별한 질문 문답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즉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따로 뭐 어떤 거짓을 말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기소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옥수동하고 인천 동에서 수개월 동안 만남을 이어갔다는 건데, 무려 1년 이상을 만났으면서도 사진 한 장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예단폰가요? 인천에서 만났는데 신용카드 내역서도 없다. 이런 물적 증거가 단 한 장도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긴 만남, 둘 간의 이런 연애 행각, 사랑을 불태우는 그 긴 기간 동안 이 두 사람을 같이 있던 것을 목격한 사람이 제3자가 한 명도 없다. 이걸 지적했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단포 그 사진, 자기가 김용환 의원도 그렇고 스모킹건 사진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에 담배 끼우고 있고 이렇게 멋있게 바다를 배경으로 찍었던 그 사진, 그 사진 뭐 핸드폰 메모리 칩 찾는다고 난리 부를 수 있고 복구하니 많이 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진실을 좀 밝혀달라고 고소 고발을 꼭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 부분을. 근데 그것도 다 지금 검찰 발표대로라면 다 거짓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드 내역서도 없고 500만 원이나 현상금 이청준이가 내걸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제3자의 목격담도 없고 카드 내역서도 없고 그걸 증빙할 수 있는 뭐 사진 한 장도 없고, 그 딸내미 누구냐? 딸내미는 뭐 증거를 자기가 뭐 태우고 뭐 오크홀리데이라고 외국으로 나갔죠. 저는 도주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인적 증거일 수도 있는데, 딸이 어떤 진술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현재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좀 빼돌린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물론 뭐 내 딸아 뭐 불쌍한 내 딸, 그것도 다 연기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워크홀리 노동자 뭐 하면서 딸을 어떻게 좀 하는데요. 저는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진실되어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건화 될 때를 대비해서 나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무선 씨가 지난 이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고 강용석 변호사하고 이거를 법적 정점화를 시킬 때 김무선 씨가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계속해서 이재명의 도지사에게 했던 그 행각들을 한번 되돌아와 보세요. 김무선 씨. 저 같은 일반 국민들도 당신이 행한 발언과 언행을 다 기억할 정도예요. 한번 제 기억 속에 있는
김부선 씨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는 돈 없는 연약한 배우다. 그 다음에 뭐 KBS에 나와가지고 제가 곧 증거다.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에 노트북이 있다. 뭐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또 핸드폰, 메모리칩을 뭐 보구 중이다. 뭐가 있나요? 또 심지어는 강용석이가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국에 나와서는 뭐 쌀쌀한 바람이 불면 여전히 그립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강용석이나 그 일당들 일베 기자들까지 대동해가지고 한때 진보라는 이 김부선이가 수 꼴통들의 그 구구이들 일베 기자들을 데리고 자기 아파트까지 데리고 가서 거실까지 여기에서 이재명이랑 만났다고 그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을 불륜남으로 만드는 엄청난 공작을 했다는 거죠. 검찰 발표에 따르면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부선 씨, 김부선 배우님, 아름다운 김부선 배우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재명 도지사가 뭐 자기를 명예훼손으로 왜 고소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고소를 지금 할 거예요. 다 시민고발단, 공익고발단 김부선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조사 또 받으시고 한번 자신의 그 지난 1년간 그리고 수년간 이재명 도지사에게 했던 그런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적인, 여성이 하면 미투인데 남성이 하면 뭐 이거 처절하게 피해자로 머물러야 하나요? 정치인이라고 참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왜 이재명 도지사가 김부선 씨를 고소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이재명 도지사는요 대통령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하고 싸우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흥행 요소가 돼가지고 증폭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제명 점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유교적인 성향 자체가 국민들이 약간 이런 면에서는 좀 가식적이죠. 미국처럼 이런 뭐 스캔들십이 있으면 오히려 인기를 끌고 지명도가 높아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자한테 말려들면, 이런 사소한 것에 잘 말려들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그래서 저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판단을 이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시민고발단, 공익고발단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거든요. 이재명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행위들이 김부선 씨의 이런 KBS에서 나와서 행동한다든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무슨 이상한 돋보잡에서 나와서 완전 이재명을 인격적으로 말살했죠. 그런 행위들, 뭐 거실에서 만났다라든지 뭐 조롱하고 이런 것들 다 아마 법적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나와서 당신의 그런 당당하고 이런 것을 잘 말씀하시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거예요. 시민고발단이라든가 공익고발단이 이재명 도지사의 명예훼손, 김부선 씨가 그렇게 이재명 도지사에게 요구했던, 왜 직접 고발하지 않냐,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냐 나를 했던 그 소원을 곧 달성하게 될 거예요. Dreams come true. SES가 불이죠. Dreams come true. 이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판단을 김부선 씨가 받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떳떳하게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끝까지 한번 뭐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고 했는데요. 뭐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데 그 죽을 각오 이미 죽었나요?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지만 검찰의 이 발표 시기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정말 12월 달에 취하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김용환 의원이 김부선 씨랑 지리산에 단 일보도 가지 않았다 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굿모닝 충청이라든가 유튜버 접배청사님, 또 그리고 지리산 시인인가요? 이원규 씨인가요? 시인을 뭐 고발을 전라도까지 가갖고 고소를 했다는 거죠. 뭐 잘하신 것 같아요. 막 참고인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심되는 게 하나 있어요. 김영환 의원이 트위터에다가 이 고소를 하면서 남긴 문장이 있어요. 9월달인가 11월달까지 트위터 활동을 하다가
멈춰 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딱 이 고소를 하겠다면서 트위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첫 문장이 뭐였냐면, 저 김용환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딱 그 문장을 보고 뒷골이 땡겼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이 아닙니까? 익숙하죠, 문장이. 자, 이 문장은 김부선 씨가 주로 사용하던 문장이에요. 인터뷰라든가 어딘 페이스북이라든가 어떤 글에 김부선 씨가 주로 쓰던 문장이 이거거든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에헤? 자, 뭔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 교감이라든가 어떤 서로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이런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서로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든가 서로 의견 교환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비슷한 문장을 쓸 수 있을까요? 설마 질탄에서 이런 문장을 맞춰보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는 지금 김부선 씨가 고소 취하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약간 의아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김부선 씨가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될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세 건을 통해서 기소가 되긴 했지만 참,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기소가 안 된 게 있었잖아요. 일베도 그렇고 일베, 조폭연루, 그 다음에 여배우와 스캔들, 이 김부선 씨하고 이 스캔들 문제. 그리고 가장 제가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줄곧 10년 동안 수천 장의 고발단 서명을 받아가지고 검찰에 그 고발을 했다고 하는 1000명에 가까운 성남시 공무원을 동원해가지고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도지사의 그 반대 정적 세력들이 엄청나게 서명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장을 접수를 했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혐의 처리됐다는 거죠. 저는 어찌 보면 이것은 크게 보도는 안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일단락이 돼서 그것도 하나의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느냐, 계속 그 반대편에서는 말들이 많았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죄가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새로운 마케팅 문화에 대해 그 행정가들의 그 자신의 그 시정 업무 홍보 방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기존의 정치인들은 SNS라든가 이런 그 온라인을 이용한 마케팅, 시정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후진적이야.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2010년 초반부터인가요? SNS 활동이 아주 활발하고 좀 이런 거에서 좀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돈 안 들고 속도전이고 자기와 시민들 간의 그 피드백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온라인 수단을 이용한 이런 시정 홍보가 왜 죄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것을 못하니까 그런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이 눈에 가신 거죠. 이 반대 정적 세력들한테는. 당연히 공무원들, 그 성남시청인 공무원들, 시공무원들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공복들 아닙니까? 시정의 업무를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은 의무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개선을 하고 개선 발전시켜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죠. 그런데 1000명을 고발을 한다? 선거운동이라고? 자신의 지적을 홍보했다고 고발을 한다? 대가리가 멍청한 거죠. 그냥 나가 죽어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건덕지도 안 되니까 10년 동안 수사를 안 했던 거, 10년인지 몇 년인지는 저도 관심은 없지만 오랫동안 수사 안 했다고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를. 건덕지가 안 되니까 수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털고 간 것도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검찰에서 이제 불기소 여배우하고 스캔들을 불기소 무혐의라고 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진 한 장도 없다. 자,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을 본 제3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인천 바닷가에서 먹었다는 그 카드 사용 내역도 단 한 건도 없다. 사진 한 장 둘이 찍은 사진도 한 장 없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기일날 갔다는 그 날짜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일자 자체도 안 맞다는 거야, 사실관계가.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점,
이재명 도지사의 신체에 큰 점이라고, 그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신 소리로 공지영 작가랑 히덕거리고 그 뭐 스모킹건이라고 둘이 난리 법석 피고 법정에서 이걸 근거로 제시하면 게임 끝이니 이런 개연병을 했던 두 여자의 이런 멘트들도 결국은 다 허위로, 심지어 이재명 도지사가 나주도 병원까지 가가지고 그 인격적인 모독을 참고 진단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병원 의사가 허위 진단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허위 진단서 작성죄, 문서 위조죄 이런 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의사들은 절대로 이재명 도지사가 점이 있는데도 점이 없다고 거짓말 할 수 없다니까요. 김무선 배우님, 결국은 당신은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엄청난 인격 모독, 명예 손상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왜 당신을 직접 고소하지 않았냐고 계속 물었죠. 방송 중에서도. 이제 곧 받게 될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의 명예훼손, 모욕죄로 말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재명 도지사가 3건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김무선을 둘러싼 이 정치 이해 세력들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판단해서 고발이나 고소를 취하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 3건 자체가 다 기소가 안 됐다면, 3건, 그러니까 형님 정신병원이라든가 뭐 이게 대장동, 그다음에 선거 뭐 확정수익 이게 기소가 안 됐으면 이걸 계속 물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소가 됐잖아요. 사법부 판단만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선과 김무선의 배우가 있다고 의심되고 생각되는 그 일당들의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건을 주시해야 되겠지만, 자, 김무선 씨는 지난 동안 했던 자신의 이재명에 대한 그런 사악한 공격들, 법적 심판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법적 판단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이재명 도지사는 이 3건 기소 이후에 오히려 뭐 전혀 당황스럽지 않다. 저도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왜냐? 검찰은 기소할 거니까요. 이제 와서 김무선의 고소 취하 사실을 한 달이 넘어서 이제 와서 언론에 이제 와서 말하는 이 검찰의 그 속내, 이 시꺼먼 검찰의 속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를 기소하지 않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죠. 반드시 기소할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했죠. 이재명 도지사는 당당하게 당황하지도 않았다, 예상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A4 용지 갖고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 이후에 이재명의 직진, 행동, 그 이야기는 앞으로, 자, 김무선 씨는 계속 줄곧 내내 아주 약자의 지위를 강조를 하셨어요. 이재명과의 관계를 논란거리를 만들면서, 그리고 김무선 씨의 주변에 김용환이라든가 하태경이 얘들이 줄곧 입에 담고 있는 게 연약한 여자, 그 다음에 이재명의 표준성, 이걸 강조를 했죠. 자, 그리고 가난한 여배우, 이 논리를 구사했죠. 자,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고 이런 자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김무선 씨가 살고 있는, 그리고 가로세례 연구소에서 연구소 그 강용석 유튜브에서 김무선 씨가 자기 아파트를 데리고 갔죠. 제가 그걸 자세히 봤는데 한강 조망이 보입니다. 자, 바로 한강에 붙어있는 매우 비싼 아파트죠. 현재 호가가 18억 5천입니다. 18억, 19억까지 지금 호가가 지금 불려지고 있죠. 자, 가난한 배우 맞죠? 자, 김무선 배우님. 자, 그러면서 어떤 고소건이라든가 어떤 일이 생기면 노무현 지지자들 또는 똥파리 새끼들 또는 우리 김무선 배우님을 사랑하는 팬들로부터 모금도 많이 하셨잖아요. 자, 이제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가했던 이런 인격적인 테러에 대해서 법적 심판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부금품이라든가 이런 돈 관련 문제도 좀 따져봐야지 않나,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 호가 18억,
한강 조망권이 있는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김부선 씨가 정말 가난한 여배우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셨죠?